헌법을 내리는 이 과정이 전혀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헌정사 얘기할 때 보면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우리 헌정사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누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헌정을 준비하는 시기였고 그럼 48년부터 61년까지는 헌정을 실험을 해본 거다. 마지막 사람 대통령이란 영광스러운 이름을 근데 제가 헌정 실험기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인 거는 이 광복 후에 제정된 이 헌법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해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본인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여러 번 헌법을 손을 댔어요. 초대 대통령 국회에서 뽑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국회 선거를 해보니까 네. 본인이 다시 당선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직선제로 바꾸는 그런 개헌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이 좀 위헌적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때는 대통령을 2번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3번째 또 나와야 되니까 헌법을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또 그때는 어떻게 바꿨냐면 아예 대통령이 헌법에 몇 번 나온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자기 초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아, 여러분 들으면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 제한을 두는데 나한텐 적용이 안 자기 된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헌법조차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4.4 5입 개헌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헌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 건데 4.4 5입을 해서 135명이 충분하다 해서 가결로 선언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는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이 참 그때 이렇게 희생해서 다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헌법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참 막 정말 그야말로 실험기고 과도기고 그랬던 것 같네요.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을 하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네. 이게 60년 3.15 부정선거고 거기에 분노해서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게 바로 4.19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정이 이 실험 기간, 요 기간 동안에 제대로 도저히 정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12년) 동안에 그 이승만 박사의 독재 이것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국회의원들이 그때 처음으로 국회에서 뽑은 사람이 수상이죠. 총리가 돼서 행정부를 운영하는 의원대각제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의원대각제 헌법을 고쳤어요. 근데 이 헌법을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 전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네. 그게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예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헌정이 암흑기에 들어간 겁니다. 군사 독재 시대가 계속됐기 때문에.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그땐 대통령 2번 중임할 수 있게 헌법이 돼 있었는데 그런데 헌법상 대통령을 3번 하기 위해서 계속 재임은 3기에 하나다. 이게 이른바 삼선개헌입니다. 유명한. 이걸 시도했습니다. 그게 3번 했어요 또. 그 3번 한 이후에 72년도에 유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자기가 헌법을 고칩니다. 그리고 유신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는 국민이 선거할 필요 없는 겁니다. 1972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국민이 주권 행사할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으로서 기능을 거의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1979년에 11.6 사건 이후에 민주화가 되는가 해서 그때 서울의 봄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서울의 봄이. 여러분 알다시피 갑자기 전두환 장군이 그 서울의 봄을 그 무너뜨리고서 그야말로 다시 군사 독재를 연장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새 헌법이 확정 공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헌정지서는 거의 뭐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했어요.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후임자에게 경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87년에 60민주항쟁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새로 헌법을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민주적인 헌정을 실시해 오고 있는 거예요. 61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87년까지 돌이켜보면 제대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 과연 헌법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7년 그때부터 6월 항쟁 이후 현행 헌법부터가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그 헌정의 실행기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쌤 지금 뭐 198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헌법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보면 사실 개헌이 되게 잦았잖아요. 예. 개헌이 되게 잦았는데 그 이후로는 뭐 한동안 개헌 없이 꾸준하게 이제 우리 헌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87년 이전 헌법을 보면요, 우리 9차례나 개헌되지 않았습니까? 48년부터 계산해서. 그러면 헌법의 수명이 몇 년 같습니까? 48년부터 아유 제가 수학만 잘했어도 이과 갔는데. 문과라서. 87년이니까 9번째 개헌이었어요. 네, 네, 10개의 헌법이 있었습니다. 40년도 안 되는 기간에 10개의 헌법이 있었어요. 한 4, 5년밖에 안 됐어요. 4년 얼마밖에 안 되죠. 와. 근데 보세요. 87년 이후 지금까지 하나입니다. 헌법이.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 헌법 자체는 근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헌법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헌법이 수행해야 될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법령을 보면요.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 1657개고 행정부에서 만든 거에 다 합치면 5421개예요. 5천 개요. 이렇게 많은데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도 뭐 더 많습니다. 10,000개도 넘어요. 근데 이 모든 법의 근거가 어디냐면 헌법입니다. 헌법에 반하는 거 모든 법은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헌법이야말로 모든 법의 기초고 모든 다른 법이 정의롭게 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87년 이전의 헌법들은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보다는 권력자들의 게임 규칙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얼마나 오래 대통령을 하고 뭐 거기에 집중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헌법을 유형별로 분류한 학자가 있어요. 칼 리벤슈타인이라는 유명한 비교 헌법학자고 비교 정치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 한국 헌법 중에 이승만 박사의 헌법은 명목적 헌법이다. 즉 이름만 헌법이지 헌법이 아니다. 그다음에 박정희의 헌법에 대해서는 그건 장식적 헌법이다. 심지어 이런 말도 써 있어요. 벌거벗은 권력을 가리는 얇은 커튼이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유신 헌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전두환 헌법도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으로서 기능을 거의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현행 헌법은 그 칼 루벤슈타인의 분류에 따르더라도 규범적인 헌법. 그 의미가 뭐냐면 헌법이 국가 권력을 실제로 통제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87년 이후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4번이나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물결 가운데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작년 12월 3일 이전만 해도 한국이 아주 풀 디모크라시라고 아주 완전한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나라, 심지어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더 높게 평가됐습니다. 이런 나라로 우리가 인정받게 된 겁니다.